이번 시간에는 Thinking Fast and Slow 유인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 자체는 시스템 1과 시스템 2 이 두 가지의 비교를 통해서 내용이 진행되어져 있기 때문에 글을 읽을 때도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문에 나오는 내용이 시스템 1에 대한 것인지 시스템 2에 대한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는 이 시스템 1과 2에 나눠져 있고, 시스템 1은 직관적이라는 거, 빠르다는 거, 자동으로 작동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빠르고 직관적으로 작동하는 것이어서 이건 대화의 이해나 얼굴 인식, 위급 상황과 같은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요. 그리고 또 이 휴리스틱 지름길을 통해서 신속하게 많은 정보를 처리한다. 그래서 시스템 1은 빠르고 직관적으로 일상의 대부분을 처리한다 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에서 이 시스템 1은 하지만 매끄럽긴 하지만 오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 마이너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에서 인지 편향이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너무 한쪽에 쏠릴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 예시가 여기서는 예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앵커링 효과가 되어서 첫 정보에 고정이 되어서 판단이 왜곡된다는 거. 예를 들어 저희가 이 첫인상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누군가를 봤을 때 그 사람이 딱 봤을 때 좋아 보이면 계속 좋아하게 될 확률이 높고요. 그 사람의 처음의 인식이 좀 안 좋으면 계속 안 좋을 확률이 높다는 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인지 편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 중에 프레이밍 효과라는 게 있었죠. 프레임은 이제 프레임을 씌우다 해서 하나의 틀을 세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것도 계속 마이너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제시 방식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95%의 살코기, 5%의 지방, 이렇게 표현의 차이를 주면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손실의 피는 또 잃는 고통이 얻는 기쁨보다 크게 느껴지는 성향, 이렇게까지 있어서 사람들은 이 손해를 본 거에 대해서 아니면은 소유한 물건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 네, 여기가 이제 시스템 1에 대한 그런 마이너스 인지 편향의 종류들을 말을 했습니다. 위에 나와 있던 이제 앵커링 효과, 그리고 또 프레이밍 효과, 손실 회피, 이런 것들이 시스템 1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또 보유 효과로 소유한 것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거, 짧은 시간만 가져도 애착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팔 때는 또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거, 이러한 편향들은 전반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앞에까지가 시스템 1에 대한 내용이었고, 여기 두 번째가 시스템 2의 필요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도 빠르고 직관적인 걸로 인해서 좋은 것들도 있지만 안 좋은 것들도 있어서, 그래서 이 직관은 뛰어나긴 하지만 완벽하지 않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볼 수 있어서 시스템 2가 필요하다. 여기부터 내용이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 2는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담당하고 있고, 하지만 에너지와 노력을 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내가 누군가를 봤을 때 그 사람의 첫인상을 파악하는 거는 시스템 1이라는 걸 통해서 바로바로 힘들이지 않고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직관적이고 빠른 그런 시스템이지만, 시스템 2와 같은 경우는 신중하고 그리고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비판적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든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시스템 1을 쓰는 겁니다. 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요. 하지만 이 성향과 편향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 이걸 그냥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해해야 정확하게 언제 시스템 1을 쓸지 2를 쓸지 구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를 알면 필요한 순간 시스템 2를 작성시킬 수 있다. 그래서 결국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꼭 유의해야 될 점만 하나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불, 일치, 불일치의 내용으로 시스템 2가 1보다 우월하다. 맞나요? 아닌가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현명한 선택을 하라는 건 시스템 1을 사용하지 말고 시스템 2를 사용해라 라는 게 아니라 시기적절하게 시스템 1과 2를 공통적으로 상호작용으로 사용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니까 이것만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지문 해석 진행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끊임없는 상호작용이다. 여기 이 형식 문장입니다. 이 두 가지 매우 다른 정신 과정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정신 과정은 무엇이냐면 당연히 시스템 1과 2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시스템 1을요. 그게 뭐냐면 이거 동격의 컴마예요. 우리의 뇌에 직관적인 형용사 이건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우 빠른 저동 장치인 시스템 1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1에 대해서 이렇게 형광펜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시스템은 작동합니다. 자동적이고요. 그리고 수월하게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직관적이고 빠르다라는 게 이 단어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또 그 끊임없이 이해하면서 여기는 분사 구문이죠. 어떤 걸 이해하냐면요. 우리 주변의 세상을 계속 이해하면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게 하는 것이래요. 여기 왓절이니까 뒷문장 불완전한 겁니다. 여기 보어 명사절 자리고요. 이것은 불완전하게 해요. 너가 이해하게 합니다. 뭘 이해하게 하냐면은 여기 또 목적격 보어의 형식이 취해져서 대화를 이해하게끔 하고요. 또 여기 병렬이에요. 병렬 알아보도록 합니다. 뭘? 익숙한 얼굴을 51번, 52번 또는 밟도록 합니다. 뭘? 브레이크를 급한 상황에서 이런 순간의 망설임 없이 계속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상황을 통해서 직관적이라는 거 그리고 빠름, 신속함이라는 거 이렇게 처리하는 시스템 1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번에서도 시스템 1은 뛰어납니다. 이 아이디어에 연결하는 것에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또 패턴을 포착하는 것 이것도 똑같이 전치사의 목적어가 병렬입니다. 또 패턴을 포착하는데 뛰어나고요. 그리고 또 즉각적인 감정과 충돌을 만드는데 뛰어나고요. 감정과 충돌을 만드는데 뛰어납니다. 여기서 또 분사 구문이 나왔죠. 확신하면서 보장하면서 어떤 걸 보장하냐면 우리가 빠르게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환경에서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지금 이 내용이 같이 연관되어 있어서 인과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래가 원인이고 밑에가 결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브레이크를 빨리 밟고 대화를 이해하도록 하고 익숙한 얼굴을 알아보도록 하는 빠른 행동들이 왜 그러냐면 시스템 1의 그런 아이디어를 연결하고 패턴을 포착하고 즉각적인 감정과 충돌을 만들어내는데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서 이런 문제는 삽입, 순서, 빈칸으로 내용이 나온다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속도와 효율성은 계속 똑같이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크게 뭐 때문이냐면요. 정신적인 지름길 또는 휴리스틱 이 시스템 1이 발달시킨 휴리스틱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러한 지름길은 이 지름길이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을 말을 하는 거죠. 이것들은 매우 가치 있다. 여기서 가치 있다에서도 한번 빨간색을 쳐서요. 요거는 어휘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invaluable 그리고 priceless 그리고 요렇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valueless는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매우 가치 있는 이고 이거는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이지만 이거는 가치가 없는 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들은 이러한 시스템 1과 같은 것들, 이런 지름길들은 돕는다. 우리가 처리하도록 여기 목적격 보어라 지금 동사 원형이 나왔고 투부정사도 가능한 겁니다. 뭘 도와주냐면은 방대한 양을 처리하도록 어떻게 처리하냐면 빠르게 역시나 계속 빠르게 라는 말이 나왔죠. 그리고 또 만들게 합니다. 여기는 목적격 보어예요. 만들도록 도와줘요. 빠른 결정을 빠른 결정을 하도록 도와줘요. 뭐 없이냐면 끝없는 분석 없이 이거를 빠져드는 거 없이 끝없는 분석에 빠져들지 않고 이 빠르게 그 정보를 처리하도록 돕다는 거겠죠. 그래서 계속 시스템 1에 대해서도 나오고 시스템 1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상해봐라. 여기는 명령문이 나왔죠. 그러면 이거는 예시 문장이에요. 상상해봐.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봐. 여기 이 시도하는 것을 뭘 시도하냐면 의식적으로 계산하고 그리고 이 최적의 경로를 의식적으로 계산하고 또 이제 걸어갈 너의 교실에 걸어갈 매일 아침에 이렇게 걸어가거나 요것도 계속 지금 투부정사의 병렬입니다. 여기도 목적어 1번 투부정사의 목적어 1번 목적어 2번 또 목적어 3번이에요. 또는 의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모든 뉘앙스를 우리 친구의 얼굴 표정에서 모든 뉘앙스를 의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선 시스템 1이 사용이 된 상황일까요? 안 된 상황일까요? 안 된 상황이겠죠. 왜냐? 딱 이 무언가를 보려고 하자마자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의식적으로 막 계산하면서 내가 친구의 얼굴이 어떤지를 오랫동안 계산하거나 아니면 이 최적의 경로를 오랫동안 생각하거나 그런 것들은 시스템 1이 사용되지 않는 직관적이지 않은 행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시스템 1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지치게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 단어들에도 체크입니다. 빈칸으로 나오거나 어휘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 1은 다룹니다. 이러한 과제들 앞에 나와 있던 이 8번의 문장을 말하는 거고요. 이거를 매끄럽게 다룹니다. 그리고 또 이거 분사구문 나왔죠. 만들어내면서 일관적이고 종종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현실에 대해서 만들어내면서 매끄럽게 다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요. 또 과제들을 매끄럽게 한다 라고 생각해서 그 많은 것들을 빠르고 직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자 여기부터 역접의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도 바로 그 속도와 그리고 또 이 자동적 특성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이 자동적 특성 이 시스템 1의 자동적 특성은 옵니다. 뭘 가지고 오냐면요. 이 상당한 대가를 초래하고 있어요. 그럼 요거는 보라색으로 하도록 할게요. 마이너스죠. 상당한 대가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자동적 특성 시스템 1이라고 하는 건 이끌 수도 있어요. 그런 체계적이고 그리고 예측 가능한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편향이라고 알려진 그 판단이라고 알려진 인지 편향이라는 판단으로 알려진 예측 가능한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systemic and predictable errors 인지 편향 이것까지 같은 마이너스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편향들은요. 죄송합니다. 이러한 편향들은 아니에요. 하나의 징후가 아닙니다. 뇌에 결함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라고 나왔어요. 오히려. 그러면 이거 앞은
앞에 맥락이 역접인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들은 이해할 수 있는 부산물이야.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시스템에. 그리고 요거는 이 디자인된 설계된 속도를 위해서 절대적인 정확성보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전에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이 시스템 스피드라고 하는 게 시스템 1에 대한 것들을 말을 하는 거고요. 이거 이 절대적 정확성은 나중에 우리가 배울 시스템 2라는 거. 시스템 2에 대해서 미리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조금 진하게 할게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치불일치로 내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결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얘는 속도를 위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뒤에서 마이너스로 나오긴 하겠지만 그걸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시스템 1이 왼절 시스템 1이 뛰어듭니다. 결론으로 뛰어든데요. 결론 짓기 위해서 뛰어들 때 이것은 항상 참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걸 참고하냐면은 더 논리적이지만 느린 시스템 2를 참고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봤을 때 그 사람을 딱 보자마자 그 사람 좋아 싫어 아니면 내 친구야 아니야 이런 것들을 보자마자 바로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시스템 1을 사용하는 거지 늘 이 시스템 2를 사용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끌면서 우리를 일탈로 이끌면서 순수한 합리성에서 일탈로 이끌어주면서 이 일을 참고하지는 않는다는 거. 여기서 이 분사 구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주면은 이 시스템 1이 무언가 결론 지을 때 이 시스템 2를 참고하지 않는 거고 그것들은 당연히 순수한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일탈로 이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살펴보자. 하나의 편향 중 앵커링 효과라고 하는 하나의 편향을 생각해보자. 그럼 여기도 하나의 예시가 되는 거겠죠. 예시 이렇게. 이 편향은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면은 어떻게 우리의 판단이 이 불균형적으로 흔들려질 수 있는지 이 초기의 정보의 초기의 조각 하나에 불균형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고요. 심지어는 비록 그 정보가 완전히 임의적, 그러니까 랜덤일지라도 그 어떤 정보 하나에 우리가 판단이 흔들려질 수 있는지에 대한 걸 보여주는 게 앵커링 효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시가 나왔죠. 네. 그 중에 이 예시는 만약 이 판매원이 시작을 했습니다. 협상을 시작했어요. 뭘로? 매우 높은 초기 가격을 시작해서 어떤 물품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했을 때 심지어 만약에 네가 알고 있어요. 그것이 inflated, 부풀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그 앵커는 아마도 야기할 것입니다. 너의 역제한 그리고 또 그 최종 협상 가격을 더 높게 그 제한할 거라는 거. 뭐보다 더 높게냐면은 만약에 그들이 했었을 때보다 더 낮은 숫자를 했었을 때보다 더 크게 부풀려지게끔 얘기한다는 거. 이 말을 정리를 해보면은 만약에 내가 이 원래 핸드폰 가격이 한 50만원 정도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적정가가 원래 50만원인데 갑자기 제안을 하는 이 협상가가 처음부터 70만원으로 제안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앵커링 효과를 통해서 이거 너무 비싼데 라는 걸 알아도 이 사람이 야 50만원이니까 50만원에 팔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앵커링 효과에 인해서 인지 편향이 되어서 야 50만 이거 70만원 비싸니까 한 60만원 어때? 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더 낮은 숫자로 시작했을 때보다, 그러니까 60만 원으로 시작했으면 50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로 내고를 해야겠지만 오히려 처음부터 높은 가격을 제시를 해버려서, 그래서 그 낮은 숫자에서 시작을 했을 때보다 더 높은 최종 협상 가격을 제시를 한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가 주절입니다. 주절. 네, 주절입니다. 그리고 이 네 마음은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닻을 내릴 겁니다. 스스로를 그 처음 들은 숫자, 그것이 들은 그 처음 들은 숫자에 스스로 닻을 내린다. 그러니까 이 숫자에 갇혀버려서 내가 그 금액을 기반으로 측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네. 이게 여기까지가 1번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2번에 제가 2번 영상을 찍어서 그때 배포해 드리도록 할게요.